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건강, 특히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똑똑한 생활의 발견에서는 이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는 기본, 각종 질병에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까지 걸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낄까요? 밥 잘 못 먹었을 때 몸이 좀 으슬으슬 추거나 좀 이렇게 손발이 시릴 때? 뭐 몸살기가 나거나 면역력 떨어져 절로 느낄 때가 뭐 아플 때 아니에요? 감기? 맘만 입으면 큰 코 다치는 면역력. 겨울철 흔하게 걸리는 감기부터 각종 피부 질환과 암, 대상포진. 아이고, 암. 그 외 여러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만병의 시작인 셈. 똑똑한 생활의 발견,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계피 같은 거, 꿀 같은 거 넣고요. 끓여가지고 생강차 같은 거 살짝 끓여 먹어요. 생강차도 많이 드시고.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 모르겠슈. 나도 감기 걸려 죽었슈. 예? 오징어 있어요. 오징어요? 칡 같은 것도 좋아요. 좋잖아, 칡. 칡. 칡도 좋아요. 네. 칡도 좋아요. 칡. 예. 칡. 사장님, 칡즙 드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겨울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그 체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체온보다 만약에 1도가 많이 떨어진다 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성은 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은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면역세포 활성도는 차이가 났습니다. 30대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가장 높았고요. 그 이후로는 감소 추세. 잘 자고 잘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는 시간도 좀 불규칙하고 식사 시간도 좀 불규칙한 것 같아요.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인 편이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규칙적이신 먹는 거나 것 그런 같아요. 거에서 영양을 잘 갖춘 편이어서 같은 나이지만 정반대의 생활 습관을 가진 두 사람에게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가 면역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생활이 규칙적일수록 면역세포 활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으며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사실. 이번엔 면역력이 낮아 고생했던 부부를 찾아가 봤는데요. 면역력 때문에 아예 생활 습관까지 바꿨을 정도. 그런데 식사 준비하는 모습은 여느 집과 다를 바가 없네요. 저는 발효 음식을 주로 먹는데요. 제가 조금 다르게 넣는 게 양파 껍질을 넣는 거예요. 껍질에 들어있는 영양소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매일 건강한 식단을 먹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간도 좀 안 좋고 황달도 심했고 병을 달고 산다고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고지혈이 생겼어요, 제가. 고지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과거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고지혈증까지 왔던 남편과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아내. 하지만 5년 전부터 부부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틈날 때마다 부부가 즐겨 마시는 음료가 있었는데요. 음료 같은데요? 과연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바나나 식초 먹고 있는데요. 오, 바나나. 바나나 식초라고요? 전 아시는데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직접 만드신 과연 건가 그 봐요? 맛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식초마냥 톡 쏘는 맛이 없는데 이거는? 맛있죠? 이거 맛있어 하는 사람 맛있어요. 오, 식초 안 같아요 진짜 이거. 네. 그렇다면 바나나 식초 어떻게 해서 마시게 된 걸까요? 인터넷에 그 바나나 식초가 좋다고 해서 처음에는 미용 목적으로 먹게 됐어요. 피부 미용에 좋고 뭐 날씬해진다. 근데 자꾸 오랫동안 먹고 나니까 겨울이 되면 분명히 저는 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내 따라 덩달아 먹게 된 남편의 건강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상치로 완전히 돌아왔고요. 물론 이 바나나 식초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 하셔야죠.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던 고지혈중 수치. 이렇게 꾸준한 관리로 정상 수치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바나나 식초 어떤 효과 때문일까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식초의 산은 피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바나나 식초를 만들어 마시게 되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바나나 식초 만들어 볼까요?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식초랑 흑설탕이랑 바나나랑. 집에서 흔히 보는 요 3가지 재료를 같은 비율로 섞어 담아주기만 하면 완성. 부패를 막기 위해 살균된 유리용기 사용은 필수. 2주 후가 되면 물렁물렁해지면서 바나나가 이제 발효가 돼요. 바로 만든 바나나 식초는 꼭 냉장고 안에서 2주간 발효시킨 후에 드셔야 합니다. 발효 전과 후의 차이점 한눈에 보이시나요? 뻔해졌네요. 좀 원액이에요? 아니요, 희석해서 먹어요. 바나나 식초는 취향에 따라 희석시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식초 맛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식초를 탄산수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탄산수는 집에서 쉽게 지금 계속 제가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 봐야겠네요. 최근 많은 음식에 활용되고 있는 여러 새싹들. 그 중에서도 최근 면역력 증진은 물론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는 이거. 과연 시민들은 이것의 정체를 알고 계실까요? 잔디 아니에요, 잔디? 그냥 풀맛 같아요. 그래, 그거. 화마내기 종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잔디 아니야 그러면? 오이? 이건 바로 밀. 밀의 어린 싹인 밀싹입니다. 다른 채소와 비교해봐도 영양소가 월등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밀싹은 다 자란 식물보다 면역 성분이 3-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중 밀싹은 다른 새싹 채소보다 더 비타민, 무기질, 엽록소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몸의 해독작용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몸에 좋은 밀싹 다양하게 즐겨보자. 질긴 밀싹은 주로 즙을 내서 먹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몸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벽을 자극하게 되므로 하루 권장 섭취량인 50ml 꼭 지켜주세요. 다음은 밀싹 즙을 넣고 만든 밀싹 칼국수. 초록색 면발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거기에 취향 따라 육수를 내 면발과 각종 부재료를 넣어 끓이면 밀싹 칼국수 완성! 평범한 칼국수에 질리셨다면 밀싹 칼국수 어떠신가요? 생소한 밀싹 칼국수 그 맛은 어떨까요? 쌉싸래하다 할까? 그런 맛이 좀 많이 나네요. 미역 같은 경우에는 물비린내 나잖아요. 이거는 풀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아요. 비린 맛이 좀 강해서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 건강 생각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맛있는 칼국수도 먹고 면역력도 높이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마지막으로 밀싹을 좀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밀싹 특유의 풀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밀싹즙에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즙을 섞어 드시면 거부감 없이 달콤한 주스로 즐길 수 있는데요. 밀싹포도 주스 나왔습니다. 여기 빠세요. 겨울이어서 좀 감기 기운 있고 계속 그래서 감기도 예방할 겸 해서 먹고 있어요. 밀싹은 밀알과 배양토만 있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기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밀알을 물에 불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신문지로 덮어가지고 물기를 빼는데 발화된 밀알을 배양토 위에 살살 뿌려준 뒤에
충분히 물로 적셔주면 됩니다. 듬성듬성이 아니라 뻑하게 싹이 나오는 2, 3일 동안은 신문지를 덮어서 다시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이렇게 잎사가 틔우는 식물이거든요. 20도 아래로 좀 서늘하게 둘 수 있는 곳에서 기르는 게 좋아요. 파종 후 보름 정도만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다니 집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면역력 높이는 운동법.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늘게 되고 열이 발생되게끔 해서 겨울철에 감기를 걸리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루 30분 노력으로 면역력 업 시키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라해보세요. 손끝이 바닥에 닿게끔 하고요. 한 손씩 만세 그리고 일어나기. 이건 어렵지 않나요? 허벅지가 수평인 지점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무릎 간격이 발 간격과 똑같이 유지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턱과 사이에서. 앞발과 뒷발이 모두 다 수평이 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까지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그런 어떤 습관을 통해서 이제 겨울철을 대비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하니까 좋겠네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 생활 속 작은 노력으로 올겨울 면역력 높여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